자, 오늘 2차 방정식에서 어떠한 것들을 끝장낼지 끝장 개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는요, 2차 방정식이 뭔지 그 뜻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2차 방정식 공부 풀이 방법을 공부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한 날이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념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부터 체크하자. 자, 오늘은 바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먼저 다시 한 번 더 방정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자, 선생님이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가장 먼저 이 2차 이제 방정식은요, 무엇보다도 등식이어야 합니다. 그쵸?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요걸 구하려고 이제 방정식을 만든 거니까요. 미지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방정식 매력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 항등식이다라고 불렀고요. 이 방정식은요. 바로 그 특정한 값들, 자, 뭐 한 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 말고요. 그 특정한 값이 해가 되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방정식은 사실은 이 세 가지만 만족하면 다 방정식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면 3x-5는 10입니다. 와 같이 문자가 한 개이고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요. 차수가 이제 이 문자 쪽이 가장 크니까요. 바로 1차죠. 그쵸? 이런 걸 우리가 1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었죠. 자, 3x-5y는 10이 되면서 얘랑 좀 달라졌습니다. 미지수가 한 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x 더하기 y는 5입니다. 뭐 요걸 만족하는 걸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해를 구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요. 역시 1차 방정식이긴 합니다. 자, 차수로 봤을 땐 1차 방정식이에요. 얘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미지수가 몇 개였습니까? 바로 미지수가 한 개였죠. 그쵸?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몇 개였어요? 미지수가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이면서 이러한 것들 알아내야 되니까 식을 두 개 줘야만 했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특별히 방정식 두 개 이상이 같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더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공부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뭘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느냐? 자, 눈치챘겠지만 차수가 몇 차여야 될까요? 최고 차수가. 그래요. 2차여야 되겠죠.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5 이퀄 10.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2차 방정식 맞을까요? 맞습니다. 방정식은 틀림없고요. 그리고 최고차가 항이 2차죠. 그쵸? 2차 방정식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중학교인 여러분들은요. 중학생 여러분들은 미지수가 두 개인 그런 2차 방정식은 안 배웁니다. 미지수가 한 개짜리 2차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자, 그건 당연한 거니까 따로 얘기 안 적고 여기서는요. 차수에만 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 이거 2차 방정식 맞을까요? 맞죠. 얘가 있더라도요. 최고차가 2차면 그건 2차 방정식 맞습니다. 아까처럼 1차 항이 없고요. 상수항 이렇게 있어도 맞고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이퀄 0 되어서 상수항도 선생님 다 있는 경우요? 물론이죠. 물론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3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0인데 이쪽이 다시 3x제곱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얼른 봐서는 2차 방정식 같죠. 그런데 얘가 이 항에서 넘어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x제곱인 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이퀄 0 이렇게만 남기 때문에요. 이건 2차 방정식이 아니고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2차 방정식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정리는 메뉴에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표현이 되었을 때요. 자, x제곱 x 상수항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a, b, c는요.
계속 숫자로 변할 수가 있겠죠. 단지 뭔 지켜줘야 되느냐?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0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2항과 2항은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 2차만큼은, 최고차만큼은 살아있어서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티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방정식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느냐? 2차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 이제 2차 방정식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방정식의 의미부터 1차 방정식, 우리가 배웠던 연립방정식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1차 방정식을 중1 때 배웠고요. 이 연립방정식을 그래서 중2 때 배웠고요. 2차 방정식을 중3에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뜻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요. 몇 가지 개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한 개씩 한 개씩 보면서 OX를 한번 만들어 나가 볼게요. 자, 우선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 방정식 조건에서부터 벌써 탈락했죠. 여러분, 등호가 있어서 뭔가 등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요. 이건 그냥 식이지 2차 식일 뿐 2차 방정식은 아닙니다. 자, 2번 얼른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우변에 있는 x제곱항이 2항에서 넘어가게 되면요. x제곱 빼기 x제곱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럼 1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요. 2차 방정식은 아닙니다. 자, 3번. 아직 우리는 배우기에 좀 어렵지만 어쨌든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는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우변이 0인데도요. 지금 보니까 좌변에 여기 봐. 3차항이 최고차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2차 방정식 아니고요. 이건 3차 방정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2분의 1 x제곱은 4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예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되죠. 아까 선생님 말한 거 있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으로 나타내었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0일까요? 바로 1차항이 없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b가 0인 경우입니다. 자, 그렇지만 b가 0인 경우는 상관이 없죠. 누구만 살아있으면 돼요? A만 0이 아니면 돼요. 2분의 1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따라서 이거 2차 방정식 맞습니다. 4번 고를 수가 있겠고요. 자, 5번도 혹시 답인가 하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괄호를 다 정리하시고요. 우변을 0만 있도록 남겨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그리고 플러스 3인데요. 여기서 x제곱 되는 건 2항에서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서 분배 법칙으로 마이너스 2x 된 건 2항에서 넘기면 플러스 2x가 될 겁니다. 자, 아이고 안타깝게도 최고차 2차항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동류항 정리하면 3x 더하기 3 이퀄 0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자, 이 경우 역시 바로 2차항이 사라져 버려서요. 2차 방정식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여러분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변에 0만 남기고요.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한 상태로 봤을 때 최고차가 2차인지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2차 방정식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 방정식 다음이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상수 K의 조건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 것 같아요. 우리 2차 방정식 다른 건 몰라도요. 다 정리했을 때 최고차 2차항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0이 안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우변이 0만 남도록 잘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쭉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2x 제곱이고요. 바깥쪽, 안쪽. 자,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x로 1차항이 동명 정리될 거고요. 자, 마지막 상수항끼리 곱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우변에 있던 것들 넘어올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k x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우리 동명 정리 조금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2차항 있으니까요. 개수들끼리 만나게 좀 이렇게 묶어주면요. 2-k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헷갈리면요. 밑줄 같은 거 그어서 여러분들 한 거랑 안 한 거랑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차수가 높은 것들끼리 하면 빼먹지 않을 거예요. 자, 1차항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5x 될 거고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남은 건 상수항 드립니다.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 부분 2차항이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2-k가요. 0이 되어선 아니 되겠죠. 자, 그 얘기는요. 결국 K는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2가 되어선 안 된다. 자, 2가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면 다 오케이. 모두 다 2차 방정식 될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 정답은 우리가 K는 2가 아니면 되겠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사실은요. 방정식이 되는 게 먼저 우선이고요. 방정식이 된다라는 판단하에 우리가 최고차가 바로 2차면 2차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방정식이라는 거 지상체대 과제가 뭘까요? 우리 뭐가 궁금해서 수학적으로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었죠? 맞아요. 아,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고 바로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죠. 자,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해라고 선생님이 불렀고요. 또는 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자, 2차 방정식의 해는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같이 한번 간단히 알아보기로 할게요. 자, 뭐 이미 방정식 해라는 건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무 2차 방정식 하나 갖고 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이퀄 0이라는 것 2차 방정식 맞나요? 그래요. 좌변으로 다 넘겨서 잘 정리했는데 최고차 2차가 남아있죠. 그래서 2차 방정식 맞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고요. 오늘은 해의 의미만 한번 알아볼 건데 해라는 건 거기다 넣었을 때 만족해야지만 해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배웠을 때 연립방정식도 그랬고 1차 방정식 때도 그랬고 뭔가 한번 넣어봐서 처음에는 해본 기억이 나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미리 한번 몇 가지를 넣어봤는데요.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보겠어요.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을 제곱을 하고요. 자, x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3을 넣고요. 마이너스 12 이퀄 해보면요. 3, 3은 9에다가 플러스 3이 될 건데 그럼 12가 되겠죠. 거기서 12를 빼니까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족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해가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방정식은요. 해가 아주 우리 연립방정식 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요. 한 개씩 나오니까 다 구했네요. 정말 그럴까요? 자, 물론 이제 한번 넣어보려고 다른 거 한번 넣어봤어요. 뭐 1 한번 넣어볼까? 예를 들어서 그럼 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이거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0이랑 다르죠. 거 봐요 선생님. 쟤만 해가 되고 얘는 안 되죠. 근데 선생님 몇 개 더 넣어봤거든요. 4를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4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한번 해볼래요? 4, 4, 16 마이너스 4 그럼 12잖아요. 거기서 12를 빼도요. 0이 되죠. 그쵸? 오, 여러분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1차 방정식이랑 뭐 미지수가 2개였지만 그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해가 하나 또는 한 쌍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 자, 지금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해가 이렇게 2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독특할 수 있다라는 걸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물론 만족하는 게 해 맞습니다. 근데 해가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느냐?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1차 방정식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변함이 없는 건 뭘까요? 변함이 없는 건 해라고 한다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자리에 그 값들을 대신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만족한다는 얘기죠. 바로 3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 2차 방정식의 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 해의 의미를 좀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해의 의미만 한번 새겨보고요. 개념 확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의 정수라고 할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아직 해를 이제 막 알고리즘적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졌을 땐 할 수 있어요. 해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자, 뭘 넣어야 할지 이렇게 차례대로 좀 적어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하기 때문에요. 그 아이들도 일단 다 들어가야 된다는 점. 자,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자, 어떻게 될까요? 3, 3은 9
플러스 6. 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15인데 거기 3만 빼봤자 0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쵸? 해 아니고요.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4 플러스 4 하면 8인데 아직도 3을 빼서는 0이 안 됩니다. 그쵸? 자, 마이너스 1 해볼까요?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1은 1 되겠고요. 플러스 2인데 3 됐어요. 거기 3에서 3을 빼니까 어때요?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해가 된다라는 거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 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0 마이너스 3은요. 0, 여기도 0, 마이너스 3이네요. 0하고는 다르죠. 그쵸? 해 아니고요. 자,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3입니다. 1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거기 마이너스 3 하면 더음수 되죠. 0 안 됩니다. 그쵸? 자, 2 해보겠습니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3 이퀄 2, 2, 4 마이너스 2, 2, 4 0이죠? 거기 마이너스 3이네요. 전체적으로 0이 아니죠. 그쵸? 자, 마지막 얘 안 되면 여기선 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3 3, 3은 9 마이너스 2, 3은 6 3 나오죠? 거기서 3 뺐습니다. 맞아요. 0 됐습니다. 따라서 x는 3 해서요. 해를 모두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이 7개의 수 중에서는요. 자, 뭐하냐? 해가 마이너스 1 또는 바로 3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여러분들이 구해보는 거 귀찮습니다. 이것도 뭔가 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도리가 없습니다. 일일이 넣어봐서 참이 되면 해고요. 참이 아니면 해가 아니다. 이렇게 골라낼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도 보시다시피 해가 2개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또 가볼게요. 자, 다음 중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 해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들만 여기 넣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엑셀에 넣어보면 4, 4, 16, 마이너스 2, 4, 8 되기 때문에요. 0이 안 되죠. 자, 그럼 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마다 주어진 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마다 넣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제곱하면 2, 2, 4인데 거기 2를 곱하니까 2, 4, 8 되겠고요. 마이너스 5, 2, 10 되겠죠. 역시 0이 안 되기 때문에요. 역시 2차 방정식 해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 해볼까요? 이거 좀 정리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엑셀에 3만 넣어보시면 돼요. 여기 넣으면 5 되고요. 곱하기 여기다가 넣으면 1이 되죠. 역시 0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해 아니고요. 자, 6 넣어보겠습니다. 6, 6, 36 마이너스 6, 7이 42. 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거기다 플러스 6 하니까 0 맞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4번 해인 거 찾았고요. 자, 마지막 5번 가보겠습니다. 7, 7, 49고요. 7, 8, 56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7 나오죠? 여기 플러스 3였으면 해였는데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요. 0이 안 된다라는 거 역시 답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가 무엇인지는요. 아까 한 문제를 가지고 뭐 다뤄보는 경우랑 지금 같은 경우처럼 각각의 방정식에 대해서 숫자가 하나 주어졌을 때 해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건 대입해서 그 방정식을 참여되게 만드는지 체크해 보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마지막 한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볼까 하는데요. 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요. 기본일 수도 있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아주 중요한 또 핵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3이다라고 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방정식이면 근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바로 X자리에 3을 넣었을 때 이걸 전체적으로 참이되도록 만족한다는 얘기죠. X자리 넣어볼게요. 3, 3은 9 더하기 3A 더하기 A 마이너스 4 했을 때 이거는 근이고 해이기 때문에 근이라는 말이랑 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자, 이게 바로 0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순간 다시 이건 뭐가 됐냐면요. A를 알아내야 되는 A에 대한 1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자신 있죠. 자, 동류항 정리 딱 해주시면 4A 더하기 5 이퀄 0이 되고요. 4A만 남기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5니까요. 결국 A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5번 문제 우리가 근이다, 해다 이렇게 가르쳐 줄 때는요. 그 문자에 넣었을 때 만족한다라고 한다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1차 방정식이건 2차 방정식이건 우리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아주 어려운 방정식이건 그 무엇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려운 거 배우더라도요. 결국은 뭐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해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방정식을 참이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방정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차 방정식의 뜻과 해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서야 우리가 조금 더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한번 뛰어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뛰어넘기. 자, 오늘도요, 선생님이 어김없이 네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보기로 해요. 자, 첫 번째 우리 필수 문제는요,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2차항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니까, 어이쿠야, 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요, 우변에 0만 남기고요,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 좀 합시다. 자, 그럼 뭐가 보일 것 같아요. 자, 정리할 때 좌변에 있는 아이들도요, 좀 전개해서 풀어놓는 게 좋겠죠? 자, 둘이 곱하면 x제곱, 그리고 더하면 2가 되니까 2x로 정리가 될 거고요.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넘길 겁니다. 얘가 넘어오면요, 마이너스 ax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2x제곱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입니다. 넘어오면 플러스 2x가 되겠죠. 자, 넘어간다고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방정식이 안 되겠죠. 등호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면 0이라고 적어주셔야죠. 자, 이 0을 발견한 것도 수학적으로 굉장히 큰일이었는데요. 이런 데서 바로 활약을 하게 되겠죠. 자, 2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우선 x제곱하고요. 마이너스 2x제곱은요. 동류항 정리가 되죠.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2x랑 2x는 만나서 플러스 4x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가 너무 많은 경우는요. 선생님 이런 방법도 써요. 양변에 일단 마이너스 1을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다 바뀌겠죠. 자, 이렇게 다 바꾸어서 여긴 마이너스 1 곱해봤자 0이니까요. 자, 이런 조금 더 마음이 편하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1로 개수가 정리가 될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퀄 0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는 뭐 살아있든 죽든 사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2차 방정식이 되려면 누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2차항의 개수가요 절대로 0이 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A는 무엇이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자, 상수 A의 조건, A가 마이너스 1이 안 되면 이 방정식은 다른 어떤 값은 다 오케이. 2차 방정식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식이 좀 복잡했죠. 일부러 막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잘 정리해서 2차항의 개수만 여러분들이 저렇게 확실하게 조건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해를 이제 구할 줄 알게 되었다면 또 다른 방법을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 풀이를 제시하는 건 아직은 그런 풀이 해법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근의 의미만 가지고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3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여러분 두 근 또는 두 해 같은 경우는요. 이 자리, 이 숫자를 어떤 자리, X자리에다가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맨 처음에 X는 3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3, 3은 9 되니까 9A 더하기 X를 3 넣어주면 3B 되겠고요. 이 마이너스 3은요. 넘길까요? 선생님이 상수항이니까 좀 따로 분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식 자체가요.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3a 더하기 b는 1이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간단해 보이는 식 하나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이것을 대입해도요. 이 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를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 a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b 이렇게 되겠고요. 역시 상수항을 선생님 넘길게요.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건 약간 누가 또 거슬리냐면요. 이 분모들이 좀 거슬립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각 항마다 4를 곱해버릴게요. 자, 그럼 여긴 뭐가 되느냐면 a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 4를 곱하면요. 약분해서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4를 곱하면 3, 4,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두 근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모두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미지수를 AB로 하는 1차 방정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대입법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걸 선생님 기억식이라고 하고요. 요걸 니은식이라고 하고요. 요 니은식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A만 남기고 넘기죠. 그럼 2B 플러스 12가 되죠? 자, 이제 이것을 기억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기억식은 3 곱하기 A니까요. A 요거 전체를 넣습니다. 2B 플러스 12 플러스 B 이퀄 1 이렇게 되죠? 곱하면 3, 2, 6B 플러스 36 더하기 B는 1. 자, 둘이 계산하면 7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A는 요 식에 넣으면 가장 좋죠? 자, A는 2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12가 되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 A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12로 해주시면 2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A와 B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답,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A는 2. B는 마이너스 5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2차 방정식 근에 대한 어떤 성질들까지 다 배우고 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는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문제를 보고자 하는 건 뭐냐?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다라고 한다는 건 대입했을 때 만족시켜준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개념 끝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서요.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응용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자, 여러분 이거 알파라고 읽는데 혹시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옛날 알파고 이거 있었잖아요. 자, A가 아니고 이제 알파, 베타 할 때 그 알파예요.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단, 알파는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해를 제가 구할 줄 알아야지 해를 구하고 나서 여기다 대입을 하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를 이제 우리가 일단은 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식을 좀 다룰 수 있을까? 근의 의미를 살려서. 자, 우선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요. 여기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1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요. 얘랑 조금 한번 견주어 보는 거예요. 지금 요런 항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려면 이 식에다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 자, 알파는 일단 1보다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0이 아니죠. 양변을 0이 아닌 수로 우리가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양쪽을요. 전부 알파로 각항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여기가 알파 될 거고요. 여긴 알파로 나누면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알파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긴 알파분의 0이 될 거니까 사실 0이죠. 그쵸? 알파로 나누어도.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요. 얘가 넘어가면 4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 되게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얘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요. 요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변형을 시켜서 다루어 보는 거예요. 우리 식의 변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얘네 둘이 지금 자체는 달라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하고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서로 다르죠. 근데 얘네 둘을 양쪽을 제곱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제곱을 해도 선생님 다르긴 달라요. 자, 여긴 제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선 알파 제곱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니까 둘이 곱하면 없어지죠. 약분돼서 1이 된다고요? 2만 남아요. 마이너스 2만. 자, 마지막은 알파 제곱분의 1의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도 알파 제곱하고요. 플러스 2하고요.
마지막도 이거 전체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분의 1의 제곱, 즉 1이 됩니다. 자, 양쪽을요, 우리 같다라고 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같고 같으니까 이 숫자만 맞춰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면 양쪽이 정확히 같아집니다. 선생님이 이걸요, 이렇게 같다라고 놓을 때 여기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4를 해주면 양쪽이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렇게 살짝 넘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은 아까 좀 전에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 4의 제곱이라 그랬죠. 그러면 4, 4, 16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얼마?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이 10이니까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요. 자, 뭘 제곱해서 이게 됐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 제곱근을 가지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음수 다 다루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바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됩니다. 자, 답을 두 개 다 할 것이냐 하나만 답으로 할 것이냐. 자, 누가 이제 그 열쇠를 갖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알파가요, 1보다 크죠? 자, 1보다 큰 값 중에서요, 그 역수를 우리 취해보면 예를 들어 뭐 3 같은 거 해봐요. 3 빼기 3분의 1 뭐 이런 거 보면요. 이건 양수지, 이제 음수가 안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음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루트 12가 되고요. 좀 더 간단히 나타내면 루트 3, 3, 4, 10 이렇게 되죠. 이 루트 3이 바로 되는 건 바로 문제에서 1보다 크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2루트 3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지만 이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갔으면 해요. 근의 유무를 조금 더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옛날에 배웠던 시계 변형 관계를 여러분들 이용을 해서 이 제곱근의 의미까지 한번 쭉 살펴봐 주신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그 제곱근을 이용한 어떤 풀이 방법에도 여러분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하나로 정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오늘 2차 방정식의 해에 관해서 묻는 그런 문제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얼른 보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보다 쉬울 수는 없어요. 자, 근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요. 자, 아까 3번처럼 한근이 알파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만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식에도 베타가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베타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럼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6 이퀄 0을 만족할 겁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 제가 뭐 연립방정식으로 다루어야 되나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요 조금 더 한번 다루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전개를 해볼 건데 우선 알파를 먼저 여기다 다 곱해주시면요. 알파, 알파, 알파 이렇게 한다고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3알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베타, 베타, 베타 이렇게 곱할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적어볼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3베타 이렇게 되겠죠. 좀 뭐 간단해지는 구석이 있나요? 자, 어디?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사라지죠. 그쵸? 그럼 선생님 남은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은 거 한번 잘 정리해 볼래요?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그리고 플러스인데 이거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로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하필 얘가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이 값은요. 얘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요건 5기 때문에 5 빼기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요 자리 바로 뭐가 들어갔냐? 5가 들어가고요. 자, 요게 문제인가요? 요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요. 부호만 지금 다르죠. 그쵸? 자,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예 마이너스 6만 남기고요. 얘네들을 이항시켜 버리세요. 그럼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3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 부분이 얼마로 들어가느냐? 요 부분 전체가 바로 마이너스 6으로 들어간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결국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요. 자, 이 문제의 답은요. 바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근을 실제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선생님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가르쳐 드릴 거잖아요. 근을 구하는 그 알고리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건데 자, 그런 걸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근을 구한 다음에 알파를 우리가 정하고요. 여기서 근을 구한 다음에 베타를 정해서 여기다 여러분 일일이 넣어서 계산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예쁘게 정수로 나오면 또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계산하다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 통째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문제에서 근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문자들을 줄 때는요. 자, 요 문자들을 이용해서 이 식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유도해서 이 식이 이 안에 있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유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많이 만날 거고요. 요거랑 연결돼서 고등학교 가면 또 더 많은 문제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요.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조금 흔들리고 기초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1, 2, 3, 특히 3학년을요. 고등학교의 디딤돌로 생각하시면서 그 개념들을 잘 잡아주시기 바래요. 고1에 중3거 심화 과정을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공부한 것들 2차 방정식의 그 첫걸음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 팁 하나 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주어진 식을 우리가 정리해서요. 모두 다 좌변으로 넘겼을 때 2차 식 이퀄 0이 된다면 그 미지수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다음 2차 방정식에 해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요. 결국 그 식에 x자리에 그 k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